6월 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 싱가포르에 있었던 이 샹그리라 대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안보 대화 모임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안보 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와 관련된 유엔의 법률 등을 준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 불법 환적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준수한다. 그걸 감시하고 불법 환적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개했죠. 삼국 합의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들을 굳이 한미일 삼국 합의에 넣은 것은 이건 한국에 보내는 중대한 경고다. 미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중대한 배신을 했거나 그로 인한 약점을 잡았을 때는 충분히 끌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터뜨리는 방식을 씁니다. 자, 어제 셔넌 미 국방장관 대행이 한국에 왔습니다. 셔넌 대행이 문재인을 만났는데요. 셔넌 대행은 문재인에게 비핵화 조치 전에 대북 제재를 한결같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했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셔넌 대행은 보잉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러다가 부장관을 시켰다가 경력 관리를 해서 매티스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장관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생각했겠죠. 자, 저 셔넌은 트럼프 사람이다. 군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의 전통적인 입장이 셔넌한테는 없을 거다. 자, 트럼프도 지금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이 가진 한미 동맹 혈맹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데 셔넌을 앉힌 거는 그야말로 국방부를 장악해서 트럼프한테 달라드는 장군들을 다 누르고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거니까 저 기업에서 온 셔넌이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매티스가 사사건건 원칙을 지키면서 한국을 압박하던 부분하고 좀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지난 5월 말에 일왕 즉위 축하 겸 트럼프가 3박 4일 일본 투어를 갔을 때 마지막 날 트럼프가 요코사카 항에 있는 일본의 가가함에 이렇게 갔을 때 트럼프의 백악관의 새파랗게 어린 20대 참모가 국방부 관계자한테 존 맥케인 함이 눈에 보이는데 트럼프가 존 맥케인 전 상원은 돌아가셨죠. 아주 싫어하고 둘이 원수 같으니 저 이름을 딴 배를 좀 안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셔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국방부에 개입하지 말라고 아주 이 양반이 호락호락한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미국의 국방장관 같은 권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도 뭐 군산 복합체의 대리인처럼 보였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이 사람이 전 미국의 군인들을 통솔하려는 자기 스스로가 군인의 입장에 확실하게 서겠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샹그리라 대화에서도 한국을 압박해서 일본하고 괜히 이제 군사적 문제, 그러니까 초계기하고 한국 군함하고의 레이더 무슨 조준이니 티격태격하지 마라, 봉합해라 시키고 3명이 모여서 결의문 채택하자 했는데 불법 한적을 넣어버렸습니다.
자, 어제 문을 만나러 왔어요. 이 양반이 뭐라 했는가 하면 40분간 접견을 했는데 비핵화 목표 달성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 문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CNN 대행이 먼저 말했고 CNN이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문재인에게 말했고 문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항상 문이 하는 행태는 딱 빤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면요. 미국이 압박을 할 때는 한미동맹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뒤로는 항상 대북 지원을 그래도 예외를 조금은 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꼬리표를 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 노선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는 문은 대북 제재 우선 원칙 유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문이 왜 이걸 언급했을까요? 결국 그것의 의미는 미국이 문에 대한 압박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요 근래 샹그리라 대화에서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나 여러 통로로 문한테 전달한 겁니다. 너네들 북한에 쌀을 너희 마음대로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문은 그동안 대북 제재 틀은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을 비핵화 재개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는 지금 CNN이 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게 맞고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말도 해버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작은 도발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작은 무기. CNN은 그날 그냥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런 CNN의 강경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하겠죠. CNN이 지난 29일 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확실히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CNN이 트럼프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푸들인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미국 국방부 내부의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자, 어제 북한 미사일 문제는 CNN하고 문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은 CNN에게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 지원 등 인도적 문제는 좀 봐주라고 어제 또 구질구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미 동맹이 북한의 비핵화에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래 말을 했어요. 자, 어제 CNN 대행은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났지요. 만나서 전작권이 전환된 뒤에 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이 미래사령부라는 이름의 사령관을 맡는 부분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은 이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이 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사성장군한테 연합사령관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딱 이야기한 핵심은 뭔가 하면 연합사는 팽택 기지로 갖고 간다. 그래서 전략 자산은 미군의 의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전쟁을 났을 때 성능이 뛰어난 전략 자산을 움직이는 문제는 이제 미국이 평택에서 지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도 하면 한미연합사는 평택 한강 한참 이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지금 한국 말대로 국방부에 들어와서 있으라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강 이북에 있는 건데 이제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가버리면 미군은 이제 유사시에 한강 이북
서울 등은 어떻게 되든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부분이고요. 동두천에 있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미국의 210 화력여단이 그것도 이제 혹시 빠져버리면 한강 이북에는 미국의 전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 상황은 수도권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솔직히 말하면 위기가 발생하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강 이북의 집값이 똥값이 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말은 한강 이북이지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 전체가 그리고 수도권 위성도시까지 포함한 이런 도시들의 집값이 똥값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이제 북한이 내려왔을 때 작전을 운용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한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왜 그래 연합사령관은 너가 해라 별도의 사성장군 가지고 그런데 본부는 평택의 미군 기지로 간다. 이거는 국방부 영내 3곳 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미국이 독립 건물이 아니면 평택 가겠다면서 결국은 한국군 지도부와 한미연합사 지도부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성장군이 해도 이 사람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매우 떨어뜨리면서 기밀 유출을 차단하려고 한국 국방부에 있으면 온갖 이야기가 도청되든가 미국 쪽으로 다 알려질 거니까 그냥 평택에 보안시설이 좋은 거기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결국은 한미연합사를 대처할 미래연합사가 미군기지의 부속시설화됨으로써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갖고 간다 해봤자 모든 그 미래연합사령부의 결정은 미국이 하는 형태를 가지겠다. 미국은 문재인이 자기 임기 내에 지금 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한 기존의 각종 평가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넘겨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한국 정부가 둘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전작권을 이제는 넘겨주라.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가 있지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작전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훈련을 해야 평가를 할 건데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군이 주도해서 계획을 짜서 하는 일들이 미국의 눈에 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미국이 못마땅한데 한국은 됐다고 형식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끝내고 갖고 가버리려고 하는 건데 미국이 그렇다면 본부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둬라. 그리고 너가 대장 그리 하고 싶으면 해라. 단 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무는 여기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호락호락 전작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전작권이 넘어가게 됐을 때 아마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이렇게 가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도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도하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너가 주도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은 그야말로 용병 지급하듯이 너네들이 돈 다 내라. 너네들이 주도하고 싶다며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하고 이렇게 별개로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불법 환적, 선박 간에 불법적으로 북한에 밀무역을 하는 문제에 대해 미 국무차관이요. 선박 간 환적은 북핵 자금 줄이다.
단속 강화할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불법 판정 문제를 언급한 이래 또 이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톰슨 차관은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 즉 FFVD다. 이 기준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그때까지 불법 환적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어제 각국 언론사와의 전화회의에서 선박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흘러 들어간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똥줄이 좀 타겠습니다. 톰슨 차관은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언급을 했고, 환적 차단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선박들이 장소를 바꾸거나 차단을 피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있어서 국제연대에 의한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폼페이오 등이 한결같이 이런 대북 압박 활동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대북 불법 한적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톰슨 차관은 북한의 이 핵 확산 방지도 지난주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리라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하며 아시아 국가들 간 해상 안보 협력과 국경과 관세 통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과 불법 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샹그리라 대화의 핵심이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 해상안보, 불법 환적을 차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런 차단 활동에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톰슨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같은지에 이런 질문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의 FFVD다.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최종 결승선에 이르러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가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말레이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북한 석탄은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유령선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와 좀 덧붙여서 엊그제 보면 언론들이요, 북한의 김영철이, 김여정이가 숙청이나 근신 중에 있는데 북한의 한 행사에 등장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도한 언론들이 틀렸다는데 틀린 게 아니라요. 김혁철이는 사형을 당했는지 어땠는지 안 나타났습니다. 김영철은 숙청이라는 표현 중에 정치 수용소에 갔다. 뭐 이런 건데요. 과거에 최용해가 숙청됐다 했을 때 한 달씩 여러 번 안 보였고 강등도 2번 됐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반성 과정을 통해서 최용해가 다시 나타났어요. 북한에는 한 달짜리 처벌,
2달짜리, 5달짜리 처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김정은이가 지 내키는 대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합니다. 그래서 잘렸던 최용해가 또 살아나서 지금은 또 김정은이 다음으로 실세가 되었잖아요. 자, 과거에 이영호 총참모장, 김격식 총참모장, 김양근 통전부장, 현영철이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황병수도 있지요. 자, 이 황병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노동당 상임위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김정은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황병수는 국무위 부위원장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북한에서 뭔 일이 벌어졌든 의심할 것도 없고, 당연히 지금 중국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50일 만에 나왔던 김영철은 숙청 과정을 통해서 수용소에 한두 달 갔다가 방성을 하고 다시 등장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김영철이 숙청당했는데 나타나서 그 부분이 오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은이야말로 성격이 통제가 안 되고 지가 왕이니까, 왕들은 대부분 또라이잖아요. 그래서 넌 수용소 가 했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영철이 뭐하나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등시켜서 밑에 또 두고 있다가 또 어느 날 화가 나면 또 한 번 더 가 하고, 그러니까 그게 틀리니 맞니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우스운 이야기라 봅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대북 불법 환적에 대해 국방부와 국무부 차원에서 바짝 쪼는 이야기가 지금 연달아 나왔다는 것은 미국이 절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자, 북한의 석탄 정제유 불법 밀수, 불법 환적, 이제 이 한국이 바짝 달게 생겼습니다.